하겠습니다. 1번부터 돌아가면서 한번 기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1번입니다. 오늘 고령화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 방안에 대한 주제로 지원자분들과 함께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무자로서 장기요양 관련 업무 시 부정수급 방지 방안에 대한 의견과 등급의 판정자들에게 건강예방 사업 연계에 대한 내용을 토론 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토의에서 지원자분들과 의견이 모여 구체화된다면 면접 이외의 공단 입사 후에도 공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자유로운 의견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네, 이번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토의 주제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악화 속 대처 방안입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안정적 운영 또 지속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과 건강 증진 실현 방안 측면에서 나누어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공단의 지원자로서 또 미래의 직원으로서 좋은 의견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3번님. 지원자입니다. 건강보험을 지속하기 위해선 재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은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본인 부담 상한액 체납보험료 충당 강화와 건강백세 운동 교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번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하게 된 지원자 4번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고령화로 인한 공단 재정 악화 대처 방안인데 평소 한국의 고령화가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이슈들을 보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을 통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노인 대상자들 및 만성질환자들의 건강관리 방안을 수립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본 토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번님.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5번입니다. 공단 재정학과 부실 재정위기 속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 나눌 텐데요. 저는 장기적 방안과 단기적 방안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장기적 방안으로는 재정 악화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가 원인으로 파악되어 미래 건강한 노년을 위한 건강 증진을 위한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단기적 방안으로는 부실 재정이 우려되는 장기 요양법에 대해 대책을 본 토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실무에 활용될 수 있는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자율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분들은 몇 번 지원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시작하십시오. 네, 1번 지원자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장기요양 인정 조사 시 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 그 분들이나 장기요양 기간 장기요양 기간을 지정받을 때 장기요양 종사자 등이 보수교육을 받는 등의 그런 업무를 할 때 주기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생각했던 근거는 그 모든 재정 안에서 부정수급은 건강 그 보험료 그 재정 안에 가장 악화된 요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수급 신고 그 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와 그걸 도입해서 그걸 수급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공단 홈페이지 등 보도 자료를 만들고 영상 등의 시각 자료를 이용해서 활성화하고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한 장기요양 인정 조사를 받고 난 후 등급의 판정자들에게는 건강 백세 운동 등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등을 연결시켜서 그
노인분들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예방적 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실무자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런 노인분들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장기요양 요원들을 처우 개선을 통해 수급자들의 본인 부담금도 증가시키는 방향을 하면 장기적으로 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한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네. 2번 발표하겠습니다. 1번 발표자님께서 말해주셨던 만성질환 건강 프로그램 연계 사업이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노인에 대한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 홍보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검진 주기, 항목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분들을 가장 많이 접하는 장기요양 부서와 협업해서 검진 홍보 방안을 생각했는데, 장기요양 부서 업무 중에 등급을 받으러 오실 때 급여 내용 설명회가 있는데, 이때 건강검진이나 만성질환에 대해서 홍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은 발표가 아니라 일단 첨언하시거나 아니면 덧붙여 네. 보십시오. 다른 분들도 참여해 보십시오. 음, 2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노인에 대한 건강검진 필요성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청년들을 위한 건강증진 홍보 프로그램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청년층이 좋아하는 건의강의 굿즈를 이용해서 SNS로 건의강의 이벤트, 건강검진을 완료 인증하는 분들을 토대로 건의강의 나눔 이벤트를 기획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여하십시오. 네, 저 3번 지원자입니다. 저는 1번 지원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만성질환 건강 프로그램 건강 100세 운동 교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100세 운동 교실의 경우 대면과 비대면 모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설기관보다 조금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본인 부담 상한액 체납보험료 충당 방안은 장기 체납자임에도 상한액을 지급하는 상황이 있어서 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는 또한 체납보험료로 인한 건강보험공단 재정의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험급여부와 징수부가 협업하여서 장기 체납자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을 지급하지 않고 체납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4번입니다. 지원자 3번 분께서 말씀해주신 만성질환자 관리 사업에 대해서 의견에 많이 공감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덧붙이자면 실무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노인 대상자분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서 공단에서 시범 사업 운영 중인 다재관리 약물 사업을 연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서 노인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처럼 의료 가소비로 인해서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복용법을 지키더라도 약의 개수가 많아지면 중복 투약이나 혼합용 사례로 이어지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으로 이어져서 건강 관리에도 위협적이고 이는 곧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약물에 노출된 노인 대상으로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지약물 관리 사업을 노인 대상자분들에게 연계를 한다면 복용의약품에 대한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중복 처방 감소로 이어져서 불필요한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5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 방안으로 생각해봤는데요.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장기 요양법에 대해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 인정자 기준을 강화해서 재정을 안정화 구축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계점이 있는데요.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로 건보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건보가 잘하고 있는 제도를 홍보하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리플릿을 제작해서 건보의 제도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리플릿을 배부하거나 비치하는 곳은 지자체, 읍면동에 리플릿을 비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리플릿을 접해서 우리 공단이 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또 병원 건강검진 후에 리플릿을 첨부하여 발송함으로 우리 공단에 하는 일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또 사업장에 비치하여 사업주와 연계하여 50인 이상 사업장에 리플릿을 비치하여 많은 성인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 공단에 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 인식을 개선됨으로 우리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보험 인정자 기준을 강화함으로 재정화 안정화 구축하는 데에 좀 일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다른 분들 의견, 제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어서 좋았는데, 저는 4번 지원자분의 그 다제약물 관리 방안에 대해서 덧붙여 드리고자, 의견 나누고자 말씀드립니다. 저도 근무 당시에 노인 가정을 방문하면, 진통제로 인해서 진통제 따로 약을 받으시는 경우나, 또 다른 내과 의원에서 고혈압 약물 받으면서 이런 약물이 겹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기요양 인정 조사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약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 요양직 실무자로서 한 번씩 노인분들에게 교육하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번 발표하겠습니다. 5번 지원자분께서 얘기해 주신 장기요양법 국가지원법 강화를 통한 재정 안정화 방법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의료 남용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료 남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복지회관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남용 사례 설문조사를 해서 사례 항목 비용 신고 방법에 관해서 한 장으로 정리한 팜플렛을 주민센터나 노인복지회관에 공유하면 의료남용 문제에 대해서 홍보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첨언 감사드립니다. 저는 5번 발표하겠습니다. 장기적 방안에 대해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건강한 노년을 대비하는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가서 영양교육 및 운동교육을 시행하겠는데요. 영유아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기나 청소년은 학교, 또 성인기에 계신 분들은 사업장을 찾아가고 노년기에 있으신 분들은 노인회관에 찾아가서 영양교육과 운동교육을 시켜드림으로써 건강증진을 시키겠습니다. 이러한 인력은 공단 인력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 영양사나 운동지도사 등을 활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럼으로써 전 국민이 건강한 노후 대비로 인해 의료비 지출 감소되므로 공단 재정 안정화가 구축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1번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자분들의 말씀을 듣고 만성질환 관리도만큼이나 생애주기별 관리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도 직장인들이나 이런 중장년층의 건강 문제를 깨닫고 그런 미리 국가 건강검진을 많이 홍보함으로써 활성화시켜 스스로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자신의 건강 상태를 깨닫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4번입니다. 1번 지원자님께서 건강검진과 같은 사후관리를 통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덧붙여서 저는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지역권 내 복지기관이나 보건소, 민간병원 등과 연계해서 노인 대상자분들이 주도적으로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로 노인 돌봄이나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분들께 어르신 낙상 사고와 같은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3번 지원자입니다. 저는 4번 지원자님께서 말씀하신 만성질환 나의 건강 관리를 한다면 의료비 지출을 감소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덧붙여서 건강 100세 운동 교실은 주 2, 3회 정도 실시하기 때문에 중앙치매센터에서 치매 예방 방법으로 제시했던 주 3회 이상 운동, 건강한 식단, 사회활동 지속적 참여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치매 관련된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음, 10분 남았습니다.
더 의견 없으십니까? 번 지원자입니다. 저는 1번 지원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장기 요양 인정 조사 시 부정수급에 관한 교육을 할 때 만약 부정수급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나타나는지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지 수치화해서 교육을 한다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중간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왔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네, 1번입니다. 3번 지원자분과 4번 지원자분과 같이 건강백세 운동이나 이런 만성질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의견 나눠봤고, 2번 지원자분과 5번 지원자분의 그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이런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만성질환 관리 방안에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을 더 대화 나누고 싶은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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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런 만성질환 관리가 고령화 사회를 고령화 노인성 질환 예방 중에 만성질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 좀 더 이런 주야간 보호센터나 이런 곳에서 노인분들에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이라든지 이런 당뇨 합병증 같은 예방 교육을 한다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1번 지원자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런 장기요양 요원들 같이 요양보호사 그런 분들도 기본적인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받으셔서 발을 따뜻하게 해서 당뇨, 발합병증이 안 오도록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나 상처를 내지 않는 오히려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합병증이 안 오도록 상처 관리를 제대로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알도록 하고 아니면 외부 강사를 통해서 이런 노인분들에게 이런 교육을 제공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노인분들도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5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만성질환이 대표적으로 비만, 고혈압, 당뇨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양 교육과 운동 교육을 시켜서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건강 증진, 비만, 고혈압, 당뇨를 극복하게 하고 특히나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게 식사에 레시피를 제공해서 시연회를 함께 함으로 실제 식사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게 건강한 레시피를 제공해서 같이 만들어 보는 시연회를 하고 싶습니다.
자, 5분 남았습니다. 이제 결론 얘기하십시오. 한 분씩 결론 한번 얘기하십시오. 2번부터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단 재정학과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과 공간 증진 실용 방안에서만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장기요양법, 국가지원법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공단 재정학과 방안에 대해서 들어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 번 지원자입니다. 오늘 이 토의를 통해서 저는 막연하게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준비했었는데 다른 분들의 더 구체적인 방안과 다른 그 건강검진의 홍보, 이런 생애주기별 관리 홍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 의견들이 모여서 저희 공단인이 되어서 동기로 만나 함께 여러 사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협업을 이뤄서 같이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 번 지원자입니다. 먼저 이렇게 재정 악화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나 급여 내용 설명회와 같이 급여 내용 설명회에서 홍보한다와 같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알게 되어서 더 좋았습니다. 이러한 토론을 바탕으로 만약 제가 공단의 직원으로 일하게 된다면 오늘 알게 된 자료와 추가적으로 더 공부하여 재정 악화 방지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가자분들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실무에 활용한다면 좀 더 공단 재정 악화를 해결하고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네, 4번입니다. 지금까지 고령화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 속 실무자 대처 방안으로 세부적으로는 장기요양 업무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건강증진 연계사 홍보 방안 등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또한 잘 알지 못했던 장기 요양 업무와 관련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0분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 조 분들은 어떠신가요? 다 모든 자유롭게 얘기해 보십시오. 토론 괜찮습니까? 하는 거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랜만에 하시는 분도 가끔씩 계신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서 되게 우리가 살면서 토론을 뭐 얼마나 합니까?
그래서 어색함을 빨리 지금 없애고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이 조도 마찬가지. 내가 한번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한 1분 정도는 얘기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이게 첫 번째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공통사항이고요. 못하지는 않아요. 다들 이력이 다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 이력 안에서 내가 해결 방안이나 생각하시는 것들 얘기하시고 근거가 어떤 것으로 근거로 얘기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효과가 무엇인지 등등을 구체적으로 1분 정도 얘기하는 연습은 꼭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 다들 여기는 그래도 못하신다기보다 기본은 다 하십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는 먼저 궁금사항을 좀 여쭤볼까요? 우리 토론하면서 지금 걱정이나 아니면 지금 토론 기준으로 궁금사항 있으면 이번에는 먼저 제가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번 조에 궁금사항 있으십니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얘기하십시오. 그 토론할 때 그 순서대로 기조 발언하고 네. 그다음에 그 자기가 본 토익 때 말한다고 했던 거를 또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의견에 한 명이 말하고 아니면 또 다시 덧붙이는 게 가능한지 이게 궁금합니다. 기조 발언 한번 하신 다음에는 손 들고 하자 이런 내부 협의를 대부분 다 하실 겁니다. 기다리는 대기 시간에. 그러면은 본토에 하셨던 것은 이제 자율 토론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명이 먼저 얘기를 어떤 방향에 대해서 언급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동의한다 또는 뭐 다른 의견이 있다 할 수 있지만 일단은 덧붙이는 게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계속 덧붙여주면 됩니다. 어떤 1번 지원자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하면 다른 분도 생각하시기에 그 부분이 좋고 동의하고 더 나은 방향이 있다고 하면 이어가면 됩니다. 일단은 해당 주제에 대해서 꼭 순서대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율 토론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해서 점수고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 다 같이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팀 점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막 순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됐죠? 또 다른 분 있습니까? 토론 관련 궁금사항들 많으실 거 아닙니까? 또 없으십니까?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좀 당황을 했던 게 네. 저는 그냥 크게 재정 건전성 확보 측면이랑 건강 증진 실현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다른 분들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장기 요양이나 만성 질환 이런 거 건강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셨는데 네. 그 구체적으로 쓸수록 더 좋은 거는 맞는 거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아까 방금 지금 우리 지원자님이 나는 이 정도밖에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또는 이거밖에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다음과 같은 사업까지도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알게 된 점이 있죠. 네. 그죠? 알게 된 점이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결론에도 당연히 얘기를 하셔야 되지만 막상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나도 덧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뭔가 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를 제시를 초반에 많이 한다고 하면 점점 그래도 가장 유의미한 결론 도출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시면 돼서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이 토론이 어떤 결론을 도출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거는 초반, 중반 좋지만 점점 그래도 가장 그래도 팀 결론이 무엇이냐까지 하게 되면은 팀 플레이 점수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그래도 하셨으니까 나도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오시면은 그래도 얘기거리가 풍성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초반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이쪽도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도 얘기하고 중구난방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나는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건 이 두 가지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은 시간 토론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식으로. 알죠?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주로 더 얘기를 더더더 하시면서 결론 도출하시는 겁니다. 계속 뭔가 도출하고 더 덧붙이고 하면은
뭔가 크고 작은 뭔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 정도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유도하고 그래도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나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꾸만 여기 1번 얘기하고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주제를 얘기하게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를 하셨던 것 중에 이 만성질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만성질환을 유도하는 가장 그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고령층들의 이런 뭔가 낭비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더 파고들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너무 많이 이렇게 펼쳐놓기보다는 어떤 정말 제일 좋겠다 싶은 거는 더더더 파고들어 주십시오. 가장 그래도 이번 주제에 꼭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결론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정하고 이어가시면 됩니다. 아시죠? 뭐 그게 뭐 지금 처음이라서 어색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거 남은 시간 동안 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토론은 원래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네, 저도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고령화 이런 재정학과 부분에 있어서 약간 요양직 부분에 대해서만 준비한 것 같아서 네, 크게 다른 사업들을 아는 게 아무래도 없어서 네, 제대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너무 부분만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그 자기 직렬에 맞는 그 부분을 준비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그 건보의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어차피 내일부터 상황 면접을 하게 되면 제가 또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공단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이나 이런 점들 그래도 부서별로 큰 이슈들이 굵직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일단 정리를 해 두십시오. 특히 최근에 기사가 났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인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일단 정리를 하시되 먼저 그래도 가장 그래도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은 요양직이면 요양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먼저 정리하는 게 좋겠죠. 일단은 직무 내의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제도나 이런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게 일단 최우선이고 그리고 각각 부서별로 있죠. 뭐 부가나 아니면 보험이나 아니면은 징수나 이런 등등의 이슈들도 정리는 어차피 해두셔야 됩니다. 일단 이거는 토론이 아니라 상황 면접을 위해서라도 내가 요양이라고 무조건 요양만 주제가 나오고 그러지 않거든요. 절대. 그래서 꼭 이 부분만큼은 굵직하게 해두시고 직무 수행 계획을 세우실 때에도 각각 요양직 분들도 당연히 이제 요양 관련된 내용을 하긴 하겠지만 건강이랑 행정 이 분들은 크게 내가 이 부서에 갔을 때 무엇을 할지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해 두십시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리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양직 분들도 당연히 부가체계 개편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지 꼭 생각해 두시고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행정직 분들도 우리 장기 요양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이게 다 정리를 돼 두셔야 상황 면접에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점 이런 부분들이 다 쌓이게 되면 당연히 토론 때에서도 당연히 얘기를 하셔도 되겠죠. 지금 아직 얘기할 수 있는 범위가 아직 한정적이라고 하면 점점점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알게 된 게 있기 때문에 토론은 1주차보다 2주차 때 더 훨씬 더 많은 좋은 토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이니까 너무 이게 우리 못하는 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더더더 이게 팀원 분들끼리 더 스터디 많이 해보시면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을 그래도 1분 정도 얘기하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정리해 가십시오. 그럼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거 있습니까? 참고로 우리 5번 우리 지원자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5번 지원자님은 어떤 영양이나 그리고 따로 이런 식품이나 이런 쪽에 당연히 얘기할 게 많으시죠? 네,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조금 더 내가 다른 분들께 알려주듯이 더 설명하셔도 됩니다. 우리 토론은. 이걸 내가 왜 네, 얘기하냐면 내가 과거에 어디에서 이렇게 주요 사업을 해왔고 내 이력이 어느 부분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을 일단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어떤지 이런 부분을 잘 얘기를 해주시는 거는 지금 봤을 때 이쪽 분야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조금 더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네, 음, 네, 그렇, 참고하겠습니다. 네, 더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밖에 얘기 안 하고 안 해도 더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던 분들 중에
대부분 다 요양이나 아니면 간호 쪽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쪽에 영양이나 이런 영양사분들이 얘기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처음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겠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점들을 결론 때 알게 돼서 좋다. 아니면 그런 부분 또한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중간부터 결론까지 덧붙이시면 되고요. 했죠? 뭐 이런 부분들. 또 뭐 어떤 거 있습니까?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조분들은 한 20분 정도는 그래도 티키타카를 하시면서 해 나가셨고 한 20분 정도부터 뭔가 그래도 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이런 그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무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이 토론에 대해서? 중간 정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네. 시간에 한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하는 게 좋을까요? 중간 정리. 저는 이번 토론의 핵심은 중간 정리를 잘 해주시는 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번 이 토론에서 점수를 받는 건. 중간 정리는 일단 첫 번째는 기조 발언 한 바퀴를 할 거고, 그리고 한마디씩은 대부분 다 할 텐데, 그래도 한 중간 정도, 대부분 그래도 기조 발언 외에 한마디씩은 다 했고, 그리고 이 정도는 그래도 방향에 대해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는지를 제시할 수 있을 때, 그때 중간 정리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나온 방향이 뭐 1번 방향과 또 이쪽 방향과 저쪽 방향, 이 관점과 저 관점, 여기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1번과 2번 여기에 뭐 부분이다. 동의하시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은 시간 동안 또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는 것을 하면서 결론을 도출해 가자. 뭐 요 정도. 요 정도 얘기하시면서 더더더더 깊숙한 내용으로 오늘 알게 된 오늘 나의 우리 팀의 결론 얘기하시면서 마무리 의미 있다. 우리 나가서 같이 열심히 또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펼치지 마시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 팀 내의 결론을 점점점 도출하십시오. 그러면 팀 점수가 있습니다. 결론 때 그냥 오늘은 나는 뭐를 했고 뭐를 알게 되고 이런 부분도 물론 해도 되긴 하지만 팀 결론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나왔던 주제, 오늘 나왔던 언급됐던 내용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팀 동의하에 결론 도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주 좋은 팀 점수가 됩니다. 아시죠? 중간 정리하시는 거 한번 연습을 스터디 하시는 분들끼리 연습해 가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지금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주제에 대해서도 역시나 상황 면접이라고 생각하시고 발표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꼭 2분 동안 발표를 하는 연습을 오늘 이후에 꼭 하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꼭 그 하나 요거 제가 꼭 말씀드릴 거는 스터디 하실 때 제가 수업할 때 말씀을 드린 분들은 아실 텐데 전날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전날 상황을 하거나 그런 한 주제에 대해서 그냥 했으니까 다음 거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다음 날 다시 한번 어제 상황 주제를 다음 날 토론을 하거나 오늘 토론한 주제를 다음 날 상황을 하거나 재복습을 그래도 복습을 해 나가는 게 좋거든요. 더 그래도 이튿날에는 잘하겠죠. 이런 형태로 스터디에 나가시면은 그래도 다음 날은 더 좀 약간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꼭 이 부분 하십시오. 또 어떤 거 있습니까? 궁금사항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거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궁금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저렇게 해도 되나요? 뭔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얘기하셔도 됩니다. 토의할 때 경험을 근거로 얘기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경험을 근거로 얘기할 때는 나는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 이거를 살려서 이렇게 홍보하고 싶다. 이게 효과가 있는 걸로 밝혀져서 이렇게 홍보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가요? 경험을 근거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방금 말씀하신 거죠. 제가 만성질환 환자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오랫동안 간호를 해왔던 이력을 통해 이들의 특징을 저는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등등 경험이나 경력은 이렇게 근거를 드시면 되고요. 또는 이런 따로 주제 우리 맨 처음에 주어지는 대기 시간에 보는 설문지나 아니면 이런 게 또 막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근거를 주어진 토론 주제에 나와 있는 제시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얘기하는 내가 얘기하는 그 주장이 어떤 명확한 근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해준다라고
근거를 얘기하게 되면 그래도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뭔가 객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납득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그 근거 중심으로 얘기를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뭔가 그래도 빠른 협의점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근거인데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근거는 좋습니다. 항상 이게 예전에도 토론할 때도 항상 그 팁이 근거 제시입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결론 도출되니까요. 경력이나 이런 부분도 살려서 얘기해 보셔도 좋고요. 잘 아시는 분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단순히 얘기만 하기보다는 근거가 무엇이다를 얘기해 주셔야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 정도는. 또 있습니까? 우리 1번 지원자님이 그래도 제일 많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언급을 그래도 좋은 주제에 대해서 그래도 다른 분들이 덧붙였던 주장이 1번 분이 하신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고요. 다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하시는 그 연습이 조금 덜 되었기 때문에 많이 못하지 않았나 그 정도 생각합니다. 뭔가 이 코멘트를 드리기보다는 그래서 일부러 질문을 여쭤본 겁니다. 잘 하셨고요. 그리고 건강 100세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 모르는 분들 있으면은 당연히 이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 이렇게 하자. 잘 말씀하셨습니다. 2부 다 어느 정도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2번 지원자님 중에 아까 청년 검진 프로그램을 얘기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 제가 이거 물어보려다 말았는데. 우리 2번 지원자님. 청년의 건강 증진 홍보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어, 청년들은 굿즈를 좋아하니까 오늘 그걸 토대로 이벤트 오늘 주제가 재정학과 고령화 아, 증가일 텐데 요 얘기를 하신 이유는 제가 여쭤보려고 아까 메모해 놨는데 그냥 얘기해 보신 사실 겁니까? 건강검진 홍보를 이렇게 크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령화로 이렇게 아, 생각을 안 하고, 음, 크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음. 실현 가능성, 경험, 근거 이런 거보다 좀 크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꼭 같은데, 주제에 대해서 집중은 잘 해주시되 만약에 청년 검진 프로그램에 했을 때에도 뭔가 가족에 조부모가 있는 분과 함께 검진을 한번 받는 과정을 내 나름대로 기획을 해보겠다. 뭐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있으신 조부모님이 계신 그런 가정이 있는 우리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1+1을 기획하여 내 나름대로 같이 할 수 있는 과정을 한번 그래도 실무자로서 기획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엮어도 됩니다. 아까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3번 지원자님께도 제가 하나 여쭤볼 거. 건강 100세 운동을 실제 많이 아시나요? 제가 당시 인턴을 했을 때 옆에 앉으셨던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던 업무였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제가 공단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보았을 때 더 이게 풀어나가도 됩니다. 잘 되고 있나요? 그러면 옆에 보셨으니까. 네, 잘 진행되고 있었고 주로 누가 대부분 이렇게 참여를 하십니까? 주부님들이 많으셨습니다. 40대에서 50대 주부님들이 많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조금 더 고령층 분들은 참여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음, 20대나 전 연령 상관없이 지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젊은 층은 별로 없죠. 네,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앞으로 이제 노년층들도 충분히 이 부분은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입니까? 노년층이라고 네, 하면 그냥 우리 한 60 정도 봅시다. 네, 은퇴자들. 제가 공단 홈페이지에서 2022년 체험 수기를 봤는데 네. 노년분들도 만족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왜 안 했습니까? 토론 때. 어,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만성 질환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 얘기도 해도 되나 싶어서 말을 못했습니다. 뭘 해도 됩니까? 만성질환이 크게 지금 뭐 당뇨나 아니면 뭐 여러 개 있긴 하겠지만 그걸 어차피 예방하는 게 있으면 우리 백세운동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엮어서 얘기해도 되죠. 만성질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방이기 때문에 제가 인턴을 근무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를 이어가도 되지 않을까? 충분히 얘기해도 되겠는데요. 실제 이런 홈페이지에서 실제 이 다음과 같은 이런 후기를 보았는데 실제 충분히 갈 수 있고 각각의 운동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뭐 이런 점들을 좀 구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체험 시기에 이제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단순히 운동뿐만이 아니라 식생활에 대한 첨언도 해주셨기 때문에 만성질환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도 말씀을 드려도 당연하죠. 괜찮.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치고 들어가서 뭔가 해야죠. 그럼 식생활 얘기 나왔다. 그럼 다시 5번. 우리 5번 지원자님이 이제 거기에 네. 덧붙여 얘기하자면 이렇게 뭔가 토론이 이어진다니까요. 흐름이 뚝뚝 끊기는 이유가 뭔가 요만큼 얘기하고 다음, 요만큼 얘기하고 다음. 이렇게 티켓타카가 이어지려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분이 더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얹혀주시면 더 좋고요. 아, 이 좋은 거를 그때 얘기를 안 했다고요? 그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원래. 생각보다 이런 게 정말 좋은 게 있어서 후기가 이렇고 어떤 부분에 수치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더 구체화해 우리 해보는 거. 뭐 이런 형태. 그럼 좋지 않습니까? 그쵸? 다시 할 때는 그렇게 네,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1번 지원자님도 추가적으로 덧붙였던 것 같긴 하는데 부정수급의 어떤 교육을 강화하자라고 하는 이런 점이 있으면은 이런 점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를 항상 물어보십시오. 우리 상황도 잘하고 그리고 토론도 잘하려면 내가 주장하는 것에 뭐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어떻게 해요? 요렇게를 스스로 많이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토론을 하다가 어떤 다른 토론자가 단순히 그냥 단답으로 이런 게 좋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라고 만약에 끊었다면 나한테는 기회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몇 번 지원자님께 이런 덧붙여서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방향이 어떨지를 생각해 보았고 그 근거는 또 무엇이고 그래서 어떤 효과를 분명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까지 덧붙일 수 있거든요. 꼭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점들은. 네. 그리고 아까 백세운동 요거 잘 얘기하셨습니다. 실제 하는 거 좋으니까. 그리고 우리 오남용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4번 지원자님도 하셨죠. 네. 이런 거 했을 때도 이런 그 다지약물 사업이나 등등 뭐 등등 많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런 불필요한 이런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실제 많다 하고 되면 다른 분들도 그런 경험이나 사례나 알고 있는 게 있으면은 덧붙여서 더 좋은 거를 만들면 됩니다. 이런 점들은. 그래서 오늘 해보시는 거는 일단 첫 연습이기 때문에 일단 쭉 들어는 봤는데 다시 제가 마무리하고 강조를 드리면 중간 정도 때부터는 여러 개 나왔던 주장들을 가능하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안을 팀 결론을 뭐로 도출할지를 꼭 생각해 보시고 점점점 뭔가 구체적으로 취합해 가십시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더 하면서 오늘 팀 결론은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팀 결론 도출하는 연습을 꼭 스터디할 때 꼭 하십시오. 꼭 권해드립니다. 알겠죠? 일단 오늘은 제가 오늘 마무리는 할 텐데 혹여 오늘 토론 말고도 뭐 상황이나 아니면은 뭐 PI나 등등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마무리 하십시오. 마무리 좀 제가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2조 분들 있으십니까? 2교시 분들 혹시 지금 고민, 걱정 다 얘기해 보십시오. 그 결론을 도출하는 게 네. 그 마지막에 음. 다른 의견을 말하고, 그러니까 뭐 만성질환에 대해서 뭐 더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거 뭐 동의하십니까? 이러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더 나누고 나중에 결론 마무리 발언에서 그 결론 도출한 걸 말하는 건가요? 아, 결론 도출은 나 기준에 이 정도만큼만 생각을 해 왔었는데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다른 토론자분들과 하다 보니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방향도 알게 되어서 오늘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아까 다 그렇게 잘 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저는 이렇게 팀 결론으로 도출되는 데까지의 가장 이와 같은 점이 가장 유의미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로서 실제 우리 다 공단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해보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면 됩니다. 결론은.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처음 나의 주장, 그리고 더 알게 된 게 무엇인지, 그 중에 가장 내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점, 오늘의 팀 결론, 나는 참 좋았다, 같이 하자. 뭐 이런 형태로 가면 됩니다. 아직 많이 안 해보셔서 좀 어색할 수 있으나 연습해 보십시오. 토론 다 해보신 분 많이 없습니다. 알겠죠? 또 다른 분 있습니까?
다른 분 없습니까? 우리 5번님, 4번님, 우리 3번, 2번, 1번 없으십니까? 팀 결론을 네. 베스트를 한 가지 정도 정해서 네. 말을 하면 더 좋은가요? 한 가지보다는 그래도 두 가지 정도 좋지 않을까요? 우리 맨 처음에 잡으셨던 이런 정도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요? 토론하기 편하게 가려면 아까처럼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큰 틀을 잡아주시는 거 잘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결론 도출하기도 편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과 이런 단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크게 이렇게 알아보아서 유의미한 시간이었고 어떤 결론에 대해서 우리 팀이 내렸다는 점이 상당히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요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네. 또 있으십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상황이 더 메인인데 오늘은 가볍게 우리 인트로 기준으로 토론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토론하실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다 뭔가 얘기해보고 중간 정리 그리고 팀 결론 오늘 느낀 점 이런 형태로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이렇게 한 네 마디 정도 하면은 아마 끝날 겁니다. 뭐 또 없습니까? 저 네. 그 고령화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 방안이 주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부분을 토의를 하다가 뭐 인식률 제고의 방안에 대해서 뭐 논의하는 거 괜찮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예 토의 주제 벗어나는 거죠. 일단은 만약에 내가 충분히 다른 주제로서 방향 전환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전에 있었던 그 주제가 충분히 우리 팀에서 많이 토론이 되어 있는가를 일단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충분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화제 전환을 하면 됩니다. 주제에 어긋난다기보다 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다음과 같은 토론을 이어가서 충분히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 또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라는 동의를 구하고 얘기하십시오. 그게 기본 토론 예의입니다. 딱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아시죠? 네. 또 있습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없으면 마무리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조금 이제 마무리하면서 드려보면 토론을 하면서 뭔가 내가 이 전개 방식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꼭 복습 차원에서 상황을 다음에 해보셔라. 또는 상황을 먼저 한 것을 다음 토론을 해보셔라. 한 주제로 2개 정도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너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많이 해서 하루에 3개씩 하자 이런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가장 굵직한 주제 중심으로 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오프를 수업을 받으신 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온라인 분들도 내 역량과 내 역량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먼저 쭉 정리를 하시는 시간을 꼭 먼저 잡으십시오. 지금 파트 2 중심으로 제가 쭉쭉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 가지시고 남은 시간 그리고 내일 기준으로 아마 발표가 우리 며칠 날 이제 나죠. 며칠 볼 거라고 면접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제가 조사를 할 테니까 그 기준으로 먼저 시급한 분들 위주로 먼저 좀 제가 피드백을 더 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요 기준으로 한번 하시고 너무 뭔가 주눅 들거나 못한다 저 사람은 왜 잘하는데 못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얘기할 거를 스스로 정리를 꼭 하십시오.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너무 주눅 들면 안 돼요. 있죠? 오늘 그럼 마무리는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2시간 동안 다 얘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내일부터 상황이 더 메인입니다. 내일 상황 발표하신 분들 다 자기소개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 BI랑 같이 할 거니까 내일부터가 더 메인이니까 꼭 준비 잘 해주시고 내일부터 이제 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들 스터디하러 또 가십시오.